재석 182인 중 찬성 168인, 반대 3인, 기권 1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국민들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오전이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요, 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이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자, 이 추경안에는요, 소비 쿠폰 예산 12조 원 정도가 이 반영이 돼 있고, 소비 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차 지급될 예정입니다.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. 자, 지원 금액은 전 국민이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요.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,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. 자, 우리 정은혜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소비 쿠폰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경제 활성화가 목표인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 네, 저는 이번 그 정책이 소득의 재분배와 네. 지역 회복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. 예. 특히 그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있습니다. 저소득층일수록 이게 높은데요. 직접적인 이런 어떤 금액이 있을 때에 뭐 음식 재료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돈을 사용하게 되고 곧장 그 말은 이 돈이 골목 상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. 예. 그렇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도 이렇게 혈액이 잘 흘러가야 이렇게 건강하듯이 네. 정말 경제라는 것도 돈이 잘 흘러가야 하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경제 부양에 효과가 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등 지원을 하게 됩니다. 네네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인 복지라기보단 선별적인 복지이고 정말 이 복지가 필요하신 분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호 대변인,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이나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결과 나오고 그냥 밀어붙여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네. 평가를 하시는지요?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0.8% 정도 될 것으로 네.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예. 우리나라 경제 기초 체력을 보면은 2% 정도는 돼야지 정상적이라고 이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. 네네. 근데 이제 이번 그 추경이 어느 정도 이것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는 0.2%포인트 정도라고 봤고요. BOA를 비롯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외국 기관들은 0.1%포인트 정도 이렇게 예. 보고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0.14에서 0.32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많이 효과를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1%를 좀 넘게 되는 것이고 네네. 아니면 그것보다 이제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죠. 급한 불을 끄는 정도의 그 것인데 네.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것은 노란봉투법도 그렇고요.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하는 데는 상당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활력을 높이도록 해줘야지 경제가 살아나는 것인데 근본적인 방 정책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지금 이제 돈을 일단 풀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돈이 사실은 어디 우리가 쌓아놨었던 돈을 기업에 뭐 유보금처럼 쌓아놨던 돈을 지금 급하니까 좀 쓰자 이런 것이 아니라 빚을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국채를 21조 원이나 이번에 내는 것인데 예. 그것이 과연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근본적인 경제 회복의 해결책은 아니다. 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일단요, 7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 상품권, 또 신용 체크카드, 또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온오프라인으로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. 근데 이제 모든 매장에서 이걸 다 쓸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것 같아요.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. 그렇죠. 아무래도 지금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을 좀 이렇게 부양하기 위한 그 목적이다 보니까 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같은 큰 뭐 이런 대형 매점이라든지 또 하나는 또 큰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. 지금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
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대표적으로는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, 식당, 의류점, 미용실, 안경점, 교습소, 예. 학원 등이 대상인데 면 단위가 아주 작아서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뭐랄까요? 그러니까 지금 면 지역 거주민들을 위해서는 하나로 마트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허용이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근데 이뿐 아니라 이제 2차 지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9월 22일부터 진행이 됩니다. 국민의 한 90%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. 그러니까 상위 10% 정도는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어떻게 선별하는 건지 요거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저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상위 10%를 제외하는 이 선별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. 1, 2차 나누는 거예요. 원래 1차에다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선별 작업에 한 2주간 그 시간이 들거든요. 그래서 네네. 나누는데 저 부분은 이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. 건강보험이 저희가 알다시피 지역보험이 있고 직장보험이 있는데 지역보험은 이제 자산까지 다 반영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직장보험의 경우에는 급여만 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완 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금융소득이나 아니면 부동산 자산 등을 또 끌어내서 이것도 예. 선별 기준에 보태는 이런 작업이 좀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이게 저희가 21년도에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신청 건수만 46만 건이었어요. 내가 왜 상위 10%냐 이거죠. 그렇겠네요.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이 건수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사실 액수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. 그 당시에도 이 일을 다 받아줬거든요. 예. 당신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는 90%가 넘는 지급 그 범위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